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이 로그 함수는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y는 ax승이라는 지수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수 함수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x는 a의 y승이 되는데, 자, 얘는 로그 a의 x,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지금처럼 로그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수함수에서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이고 x는 모든 실수, 그리고 y는 이렇게 양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로그 함수에서도 자,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 하고,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이 x랑 y의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자, 얘는 y는 모든 실수가 되고 요 x는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밑은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 하고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로그 함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밑이 1보다 클 때 지수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죠. 자, 그러면 로그 함수는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y는 x를 그린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을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지금 그림을 보게 되면 지수함수의 점근선이 x축이잖아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이렇게 y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쌤이 오해할까봐 미리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쌤이 이 지수함수랑 y는 x랑 로그 함수를 만나지 않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접할 수도 있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서로 만나지 않게끔 문제를 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지수함수를 통해서 이 로그 함수를 보게 되면, 이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크면 지금처럼 증가하는 함수가 되죠.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있던 함수가 증가하게 되면 그 역함수는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원래 있던 함수가 증가하면 그 역함수도 증가하게 되고요. 원래 있던 함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 역함수도 감소하게 돼요. a가 1보다 클 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 역함수인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가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로그 함수 특징, a가 1보다 클 때 증가함수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정의역을 보시면 다 x가 0보다 큽니다. 따라서 이 정의역은 0보다 크고요. 자, 그럼 치역은 모든 실수 다 가능합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로그 함수는 자, 이쪽에만 점근선이 있지 이쪽엔 점근선이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겁니다. 따라서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네 번째, 이 점근선은 이 y축이 되죠. 자, 이 y축이 식으로 적게 되면 x는 0이죠, 이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오른쪽 범위에서는 항상 1대1 대응인 그래프죠.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 함수가 되고 밑이 1보다 크면 이 로그 함수는 이 증가 함수가 되고요. 점근선은 x는 0. 자, 우리 이 점근선을 기억할 때는 이 진수가 0이 되는 x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진수가 x잖아요. 그러니까 x가 0이 되는 그 방정식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어찌됐든 간에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지수함수를 그려서 로그 함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가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y는 x를 그린 다음에 이 녹색인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이 y는 로그 ax가 되고 이 녹색이 y는 a의 x승이 돼요. 자, 한번 그래프의 특징을 봅시다. 자, 첫 번째, 지수함수가 감소함수니까 이 로그 함수도 감소함수가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정의역은 y축보다 다 오른쪽에서만 그려지기 때문에 0보다 크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점근선은 x는 0, 즉 y축이 되죠. 그 다음 다섯 번째,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1대1 대응인 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이 위에 거 그래프랑 다른 건 딱 하나예요. 자, 위에 거는 증가함수, 아래 거는 감소함수다. 자, 그 다음 이 나머지 것들은 이 위에 거랑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항상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처음이니까 쌤이 지수함수를 통해서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본 거고, 로그 함수 식이 나와 있을 때 바로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로그 AX는 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누가 결정하죠? 자, 밑의 범위에 따라서 이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영향을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그래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진수가 0보다 큰 그 x의 범위가 정의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진수가 0보다 큰 이 x의 범위가 정의역이다. 자, 그 다음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었지만 이 진수가 0이 되는 이 x값 뭐라고요? 이 진수가 이 0이 되는 x값이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형태가 아니라 쟤를 평행이동했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만약 이 y는 로그 a에 x 빼기 m 플러스 n, 자, 이렇게 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식은 로그 a의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죠.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증가 또는 감소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결국에 이 밑이 결정합니다. 자, 증가하게 되면 이 밑이 1보다 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감소하게 되면 이 밑이 이 0과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의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진수가 0보다 큰 x의 범위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자, 정의역은 이 진수가 0보다 큰 x의 범위니까 자, 얘가 0보다 큰 x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n보다 큰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자, 이 치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모든 실수 얘가 되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 점근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수가 0이 되는 x 값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x는 m, 얘가 되겠죠. 보시면 이 정의역이랑 이 점근선이 결국엔 다 이 진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x가 m보다 큰 범위에서 자,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 5번 같은 경우에도 이 2번과 4번처럼 이 진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 x가 n보다 큰 범위다. 자, 얘는 결국에 그냥 정의역 범위에서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프만 그릴 수 있어도 사실 이 1번부터 5번까지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이걸 다 지우고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래프를 그리면 쉬운데 자, 제일 먼저 점근선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자, 이 정의역을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찾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y는 k 로그 a에 bx 더하기 c 플러스 d라는 자, 이러한 로그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첫 번째 이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수가 0이 되는 x값이에요. 따라서 이 bx 더하기 c가 진수니까 이 bx 더하기 c가 0이 되는 요 x는 마이너스 b분의 c죠. 얘가 바로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정의역을 찾는 건데 자, 정의역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진수가 0보다 큰 이 x의 범위를 구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bx 더하기 c가 0보다 큰 이 x의 범위를 구할 건데 여기 보이는 이 p가 이 양수라면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만약에 b가 음수라면 이 x는 부등호 바뀌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p가 양수이면 이 점근선보다 이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고요.
자, B가 음수가 되면 이 점근선보다 왼쪽에 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로그 함수 봤을 때 점근선 그린 다음에 이 점근선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왼쪽에 그려지는지는 이 B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찾는 방법은 자,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 A 값의 범위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앞에 있는 이 K의 이 부호가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진수 안에 들어있는 이 X의 개수의 이 부호 세 가지를 이용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밑이 1보다 크면 증가죠. 자,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가 되고요. 이 K가 0보다 크면 증가, K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자, 그리고 B가 0보다 크면 증가, 자, B가 0보다 작으면 감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고 K가 음수고 B가 음수라고 치면 증가, 감소, 감소여서 걔들을 곱했을 때 증가를 1로 보고요. 감소를 마이너스 1로 본다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인 거니까 1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지수함수에서 많이 했으니까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직접 예시를 들면서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자, 빨리 그리는 방법. 자, 첫 번째, 점근선을 찾을 건데 점근선은 이 진수가 0이 되는 이 x를 먼저 구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점근선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왼쪽에 그려지는지는 이 진수 안에 이 x의 개수의 부호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이 로그 앞에 있는 k의 부호, 이 밑의 범위, 그 다음 진수의 이 x의 개수의 부호,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접 여러 예시를 한번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가지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점근선을 찾는다고 했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진수가 0 되는 x 3분의 1이죠. 자, 걔가 바로 이 점근선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점근선 이 오른쪽에 그려지는지 아니면 왼쪽에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 오른쪽, 음수이면 왼쪽에 그려진다고 했죠. 따라서 이 로그 함수는 이 점근선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증가인지 감소인지 자, 따진다고 했는데 로그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양수죠. 따라서 증가, 밑의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 x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해서 증가 곱하기 증가 곱하기 증가죠. 따라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점근선 오른쪽에 그려지고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 점근선이 어떻게 되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진수가 0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그려지나요? 왼쪽에 그려지나요? 이번에는 왼쪽이 그려지죠. 왜냐하면 이 진수의 1차항 개수가 음수. 자, 아까는 양수였기 때문에 오른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음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그려지고요. 증가, 감소, 감소를 곱하는 거지. 감소를 2번 곱한 거는 증가로 바뀝니다. 따라서 왼쪽에 그려지는데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점근선은 이 선을 가지면서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x는 1이고요.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고 감소, 증가, 증가니까 감소함수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4번 문제. 자, 점근선은 x가 몇이에요? 이게 4가 되죠. 자, 그리고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죠. 왜냐하면 x의 개수가 음수가 되니까. 자, 그 다음 증가인지 감소인지 볼게요. 감소 곱하기 감소 곱하기 감소니까 감소가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자, 점근선 x는 4죠. 자, 그 다음 여기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게 되고 증가, 증가, 증가니까 그래프가 이게 증가가 된다. 자, 6번 점근선이 x는 8이고 이 개수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고 감소, 감소, 증가니까 증가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점근선은 이 6이고요. 자, 이 부분이 음수니까 왼쪽에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감소, 증가, 감소니까 증가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 대칭 이동이랑 이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이 로그 함수 그래프랑 지수 함수 그래프는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는 게 좋아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뭐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나 이런 관점으로 간다면 조금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쌤이 이 점근선 찾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찾고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바로 찾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지금처럼 나와 있고요. 이 함수 fx에 대하여 f3이 4일 때 f12를 물어봤거든요. 자, 얘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니까 그대로 이 x 자리에다가 3을 대입하시면 2 곱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3은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더하기 2를 했을 때 이 값이 이렇게 4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얘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로그 a의 9가 자, 2가 되고 자, 여기 이 9는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2를 앞으로 꺼낼 수가 있죠. 따라서 2 로그 a의 3은 자, 2가 되고 자, 이렇게 약분해서 우변이 1 나오겠죠. 자, 따라서 밑과 진수가 같아야만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a는 3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12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그대로 x에다가 1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는 로그 자, 미수 구했죠. 자, 그대로 줬고 자, 12를 여기에 대입하시면 자, 이렇게 나와서 여기 27은 3의 3승이 되니까 3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3 더하기 2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답은 5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5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를 직접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게 되면 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그 함수의 그래프 금방 그릴 수 있죠. 자, 제일 먼저 점근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점근선은 진수가 0이 되는 거니까 x가 0, 즉 y축이 되겠네요.
자, y축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근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되겠죠. 자, 이걸 보고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1,0을 지난다. 자, x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y가 0 나오기 때문에 1,0 지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x축이라고 했는데 x축이 아니라 자, y축이 되죠. 자, 그래서 니은은 자, 틀리고, 자, 디귿.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은 아니죠. 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큰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는 아닙니다. 자, 실수 전체는 이 치역의 범위가 실수 전체가 되겠죠. 자, 따라서 자, 디귿 틀리게 되고, 양수 x에 대해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x 값이 커지면 이 y 값도 커지고 있죠. 따라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미음. 그래프는 y는 5의 x승에 대해서 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는데 우리 로그 함수와 이 지수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했죠. 자, y는 a의 x승과 y는 로그 a의 x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므로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됩니다. 자, 따라서 5의 x승과 y는 로그 5의 x에 대해서도 역함수가 되기 때문에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자, 미음은 맞게 됩니다. 따라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쌤이 앞에 개념 배울 때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방법은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 바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점근선, 이 진수가 0이 되는 이 x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되므로 자,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이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여기 앞에 있는 부호가 결정한다고 했죠. 자, 양수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그려지는데 자, 이 함수는 증가 함수이므로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점근선 마이너스 x가 0 되는 거니까 x는 0, 즉 y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점근선 기준으로 이 부호가 음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그려지게 되고 이 로그 함수는 감수 함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정의역과 치역, 자, 점근선을 한번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치역은 모든 실수, 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자,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게 자, 정의역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치역은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점근선은 x는 0. 자, y축이 점근선이 된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완성하시면 정의역, 치역, 점근선을 보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식이 자, 지금처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m 더하기 n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선 이 y는 로그 2의 x의 이 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빼기 m을 집어넣고요. y 대신에 y 빼기 n을 집어넣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따라서 그대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자, 지금처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요 함수식이
얘랑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우변에 있는 식은 서로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고,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직접 비교를 해도 되지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m과 n을 연립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식을 변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y는 로그 2에 4x 빼기 8은 4로 묶여지죠. 따라서 4하고 x-2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다시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x-2 플러스 1. 자, 얘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이 y는 로그 2의 4가 2이기 때문에 2 더하기 1에서 3이 나오고, 자, 여기는 그대로 적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는 m은 이 자리에 있는 값이랑 같으므로 m은 2가 되고요. 자, n은요, 이 자리에 있는 값이랑 같으므로 n은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3은 로그로 되어 있지 않고 나머지 것들은 로그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로그가 나와 있을 때는 밑을 통일시켜서 모두 로그로 바꿔주면, 자, 누가 큰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그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아니까, 자, 그걸 이용하자면 이 3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3승이죠. 자, 그리고 로그 2의 7은 자, 그대로 로그 2의 7. 자, 이렇게 적을 거고요. 자, 로그 4의 63 같은 경우에는 이 4는 2의 제곱인데 앞으로 나올 때 2분의 1로 나오고, 그 2분의 1이 다시 진수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 2의 루트 63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y는 로그 2의 x라는 이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증가하고 있는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 x 값이 커지면 이 전체 이 y 값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보이는 이 진수만 비교를 해서 가장 큰 진수가 제일 큰 값을 갖게 되고요. 가장 작은 진수가 그 자체로 가장 작은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8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고치면 루트 64가 되고, 자, 7 같은 경우에는 루트로 고치면 루트 49. 자, 얘가 나오기 때문에 제일 큰 값은 자, 얘가 제일 크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두 번째로 큰 값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 값이 세 번째가 되겠죠. 자, 지금처럼 루트가 있을 때는 자, 모든 진수를 루트로 바꾸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밑을 제가 3분의 1로 통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로그 3분의 1에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세 개의 로그의 값의 대소 관계를 비교할 건데, 이 y는 로그 3분의 1의 x는 이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이 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y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진수가 클수록 제일 작아요. 자, 보시면 제일 진수가 큰 게 자, 얘죠. 이 값이 세 번째, 그러니까 제일 작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큰 게 진수가 가장 작은 자, 얘가 가장 크고 얘가 바로 두 번째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역함수는 x자리에 y를 y자리에 x를 집어넣으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직접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자리에다가 y, y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자, x는 3에 y-2 플러스 1. 자, 이렇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좌변으로 넘기면 x 빼기 1은 3에 y 빼기 2가 되고, 따라서 이 y 빼기 2는 로그 3의 x 빼기 1. 자, 우리 로그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자,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빼기 1 플러스 2. 자, 이해가 되고요. 자, 이번 문제도 똑같이 풀게 되면 자, y랑 x를 체인지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이를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x 빼기 1은 로그 2의 y-1 되고요. 따라서 y 빼기 1은 2의 x 빼기 1승 얘가 되겠죠. 즉, 이 y는 2의 x 빼기 1승 플러스 1 얘가 바로 역함수가 되고, 자, 지금처럼 x와 y 자리 바꾸지 않고 자, 바로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쌤이 심화편에서 강의를 할 거고, 자, 지금은 역함수 구할 때 x 자리와 y 자리를 이렇게 바꾸어서 식을 구할 수 있다 라고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로그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이때 d 빼기 c의 값을 물어봤어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값이 바로 a입니다. 자, a는 x 절편인데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 이 x는 1이 돼야겠죠. 따라서 이 a는 1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좌표도 1 나오고, 이 b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b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1 나오기 때문에 이 b는 자, 2가 될 거고요. 그럼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2,2. 즉, 이 c 같은 경우에는 x에 c를 집어넣었을 때 y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값은 2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이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요 점의 좌표가 4,4가 되고 d를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4가 되기 때문에 요 t는 2의 이 4승이 되겠죠. 따라서 자, 16이 되고, 문제에서는 d 빼기 c를 물어봤으니까 16에서 4를 뺀 정답은 12가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에서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두 개의 로그 함수가 있는데 이 x 자리에 x 빼기 4를 집어넣게 되면 이 밑에 있는 로그 함수가 나오죠. 따라서 이 위에 그래프를 이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게 되면 이 밑에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서 자, 이 선분 A, B의 길이는 자,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선분 이 C, D의 길이 또한 이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의 X좌표는 자, 4가 되고요. 이 로그 함수에 대입하게 되면 자, 4, 로그 2의 4니까 자, 요 2가 되고요. 자, C의 좌표는 4, 로그 2의 8이니까 자, 3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선분 CB의 길이는 자,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풀이 방법을 쌤이 두 가지로 알려줄 건데, 자, 첫 번째는 요 길이가 4면 내가 어떤 점을 찍더라도 항상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선분을 오른쪽에 그대로 한번 쌓아 볼게요. 자, 그럼 요 길이가 4, 살짝 위에 있는 선분도 그대로 움직여서 자, 위에 그대로 쌓게 되면 항상 길이가
4자리인 선분으로 쭉 쌓이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러한 직사각형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여기 세로의 길이가 1이고 가로의 길이가 4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이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방법 말고도 이 부분의 넓이는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이쪽 부분의 넓이와 같으므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 넓이랑 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로의 길이가 4이고 이 세로의 길이가 1이어서 넓이가 이 4가 된다는 거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